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해가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 이번 여름에 시골에 가서 놀게 되었습니다. 춘천에서도 정말 외진 산골에 할아버지 댁이 있는데요. 그 동네가 30년 전까지만 해도 집성촌 수준으로 가까운 친척들이 살고 있었고 워낙 작은 동네라 다들 가깝게 알고 삽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한참 사촌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예전 동네 점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물론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던 곳이어서 큰아빠들과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는 얘기, 사촌형 누나들이 실제 목격한 내용들을 듣게 되었고요. 아버지가 8남매 중에 6째시다 보니 사촌인데도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으면서도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믿다 보니 이전에 누구네 굿을 지내는데 무당이 맨발로 작두를 타고 자갈밭 같은 산을 불쩍불쩍 뛰어 올라가더라 하는 기묘한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퍼져 누워있을 때쯤 사촌 형님이 오늘 지나오면서 보니 점집이 아직 있더라며 흉가 체험이나 한번 하자고 가자고 하시더군요. 저야 호기심에 가자고 했는데 막상 앞에 가보니 솔직히 음산하고 너무 무서운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냥 슬레이트로 덮은 일반 가정집인데 잡초가 아이 키만큼 우거져 있고 우중충한 게 무서워서 그냥 사촌 누나와 차에 있기로 했습니다. 사촌 형들 3명이 깔깔깔 웃으며 겁쟁이라고 그냥 들어가 보기만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겁지겁 와서 차에 타더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빨리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또 무서운 마음에 바로 시동을 걸고 출발해서 밤길을 막 달렸는데 갑자기 전화가 막 오덥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아까 내렸던 사촌 형님이었죠. 뭐야, 형 왜 그래요? 하고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일단 전화는 끊어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 누나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너가 갑자기 시동 걸고 막 가길래 장난치려는 줄 알았다고. 근데 왜 이렇게 멀리 왔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1차 멘붕이 왔죠. 일단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막 욕을 하시며 길가에 나와 있으니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다시 돌아가는데 이상하리 많지 멀리 떨어져서 나왔더라고요. 돌아가는 데만도 시간이 꽤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사촌형들을 만나 얘기를 듣는데 사촌형들이 그 점집으로 들어가서 천장을 비추는 순간 문이 꽝 하고 닫혔고 제 차 시동 걸리는 소리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려고 하니 이상하게 열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문은 창호즈를 바른 옛날 문인데 이상하리 많지 세로가 바른 것처럼 반반하고 밖에서 걸어 잠근 것 마냥 열리지 않았고 전화도 터지지 않아 어찌어찌 발로 문을 걷어차고 나왔다고 하네요. 집을 나오자마자 전화가 터졌고 가족들로부터 수차례 전화했던 캐치콜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멘붕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재밌는 일 있었냐고 물으시는 아버지께 겪은 일을 말씀드렸더니 다음부터 절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할머니가 동네 이장님께 말씀드려 간단히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남의 집이라는 건 귀신의 집도 해당하는 거겠죠. 실제로는 엄청 무서웠고 지금도 그 표정들이 눈에 선한데 얘기를 하려니 뒤죽박죽이네요. 두 번째 이야기. 전신 거울 괴담. 어머니께서 전신 거울을 주워 오셨습니다. 제 동생 방 전신 거울이 얼마 전 깨졌던 터라 깨진 거울을 꼴보기 싫어하시던 어머니께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주워 오셨겠죠. 거울은 깨끗하고 멀쩡했습니다. 동생 방에 전에 있던 거울은 무게 때문에 못을 위에 하나 박고 아래쪽에 거울 사이즈에 맞게 지지대로서 양쪽으로 2개를 더 박아놨는데 신기하게도 주워온 거울 사이즈가 꼭 맞더군요. 마치 대고 못을 박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 동생은 깨진 거울도 상관 않고 걸어뒀던 만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반응이었고요. 전 그냥 쓸만한 거울 잘 건졌네 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거울 같은 거 함부로 주워오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은 듯해 찜찜했지만 어차피 제 방에 걸어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집 강아지가 거울을 처음 봤을 때 잠시 짖고 으르렁거리긴 했지만 걔야 뭐 낯선 물건이라 짖을 수도 있고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다른 개로 착각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일주일 정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죠. 제 방에 건 것도 아니기에 거울의 존재를 슬슬 잊어갔습니다. 단지 강아지가 원래 동생을 제일 따라서 항상 동생 방에 가서 동생이랑 자는데 강아지가 동생 방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제 방과 부모님 방에 와서 자기에 좀 의아했지만 그냥 요즘 장마철이라 동생이 산책을 안 시켜줘서 그러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난 뒤 제가 어머니 차를 몰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단지 차가 좀 긁히기만 했지만 전 어머니께 엄청 혼났죠. 그리고 얼마 후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은 전세인데 전세값을 1억을 올려달라더군요. 결국 집세를 감당하기 힘들기에 쫓겨날 것 같았죠. 그리고 또 얼마 뒤 또다시 차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 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빨이 죄다 부러졌다더군요. 목뼈도 다치고요. 다행히 어머니는 심하게 다치거나 하지 않으셨지만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수리비와 바이크 운전자 병원비까지 이때까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값이야 요 동네 전세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차 사고야 장마철 탓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또 얼마 후 어머니가 가위질을 하시다 손을 베셔서 7바늘을 꿰매셨습니다. 자꾸 안 좋은 일이 연이어연이 기분이 찜찜했죠. 그러다가 그제 새벽 제 동생이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방 안에서 전선으로 목을 메었더군요. 다행히 전선을 걸은 지지대가 빠지면서 실패했지만요. 새벽에 쿵소리가 나서 동생 방에 물을 따고 들어가 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더군요. 그러고 보니 동생의 상태가 거울을 방에 건 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걸 눈치채게 됐습니다. 밤에 자다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기도 했지만 간혹 악몽을 꿀 때 그런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가봤자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요.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질 않더군요. 식사도 하질 않고 말을 걸어도 무시하기 일쑤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으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연이어 생기게 되고 왜인지 점점 몸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피해가 강해지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그 거울을 주워온 후부터 한 달가량 동안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운 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동생과 대화를 할 수 없어서 상태와 이유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떼버리고 싶지만 문을 잠근 채 방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